아쉽게도 오늘 뭐 기록을 했네요, 그죠? 뭐 계란 뭐 하나씩은 분도 있겠죠, 그죠? 그래도 반응이 그래도 작년 저번 브라질 월드컵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1승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분위기가 그렇네요, 그죠? 좋아진 조금 호불호가 갈리네요, 그죠? 뭐 계란을 맞기도 했지만 호불호가 좀 갈리네요. 한쪽엔 그래도 좀 사인도 받고 하지만 한쪽엔 또 야유가 펼쳐지고 그죠? 글쎄요. 뭐부터 잘못됐을까요, 그죠? 누구를 먼저 잡을 건가, 어디에 힘을 쓸 것인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어디에 힘을 쓰고 어디에 힘을 쓰지 않을 것인가? 저는 오히려 스웨덴의 힘을 쓰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스웨덴의 힘을 쓰고 멕시코의 힘을 아끼고 독일전에 한번, 만약에 독일이 좀 안 좋았으면 독일전에 승부를 걸어보는 뭐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랬으면 좋지 않았겠나.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전을 타겟으로 잡은 거죠. 멕시코전에 힘을 쓰고 스웨덴의 힘을 아끼고 독일을 약간 포기하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1승 1무 1패로 본 것 같아요, 그죠? 1무 1승 1패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스웨덴전을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이기나요, 그죠? 아무튼 맛있고, 그죠? 그런 분석 자체도 약간 조금 타겟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물론 그때 당시는 그랬겠죠, 그죠? 붙어보기 전에 모르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독일을 피하는 게 맞아요, 그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스웨덴을 잡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스웨덴이 힘을 썼어야죠, 그죠? 스웨덴전에 독일전 같이 뛰었어야죠, 그죠? 그건 뭐 아쉽다는 거죠. 어디 힘을 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건 심판에 뭐 어떤 편법 판정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미국 심판이라 그래가지고 좀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독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서 심판을 하는 사람이더군요. 뭐,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죠? 3대 전패될 뻔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골인데도 VR을 두 번이나 보죠, 그죠? 분명히 심판 장난질은 이번 월드컵 때 정말 한국에게 안 좋게 되고, 일본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나가고, 일본은 경고를 줄 사람을 퇴장을 줘서 일본이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겼고,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혹시 뭐 세네갈이 원조라도 한 게 아닌가. 그죠? 근데 일본 축구에 장점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맨유에서도 일본 친구가 잠깐 있었는데, 첼시에도 지금 있죠. 첼시로 이적했나 그때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대체로 하는 거 보면 센터링이 되게 좋아요. 어느 각도, 센터링을 딱 때려야 되는 그 각도에서 그 골대 앞에, 그러니까 공격수한테 딱 원톱 공격수한테 센터링을 해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하는 스타일 있죠. 박지성 선수도 일본에서 J리그에서 많이 뛰던 경험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하는 스타일을 되게 일본 친구들이 잘해요. 센터링 잘 올리고 주워 먹기 잘하고 이선침도 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보통 득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도 분명히 욕할 건 아니고 분명히 장점이 있긴 해요, 그죠? 센터링을 아주 예술로 차가지고 헤딩으로 골을 많이 넣는. 예전에 무슨 대회였더라? 하여튼 무슨 대회였는데, 야, 진짜 자로잰 듯한 센터링을 날리더군요. 일본 축구도 어떤 장점이 있어요, 그죠? 분석 같은 거 되게 많이 하죠. 자기들이 피지컬이 딸리니까 분석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고. 하지만 일본은 지금 세대 교체를 하는, 지금 월드컵에 있는 친구들이 소위 말하는 끝물이죠. 이제 이 친구들이 월드컵 끝나고 나면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아마 힘들 겁니다.
어딘가에 컵을 올리고 우승을 한다는 거는 일본은 뭐 힘들 겁니다. 한동안은. 기본 훈련. 외국에서 가면 예전에는 한국이 잔디가 귀했기 잔디 까는 돈이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흙바닥에서 한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이 왜 그 유럽 애들은 낮게 이렇게 약간 뭐랄까 컬링처럼 이렇게 왜 미끄러지듯이 패스를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바닥이 흙바닥이니까 그죠? 공이 이렇게 돌뿌리에 퉁퉁 튀죠 그죠? 그러다 보니 그런 패스를 정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위로 올리죠 그죠? 땅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전부 위로 올리는 거예요. 위로 올리면 울퉁불퉁한 게 별 상관이 없으니까 전부 센터링만 날려 위로 계속 센터링만 날려죠 그죠? 그런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뭐 심으면 초등학교까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중고등학교에는 천연잔디를 깔아서 밑으로 패스를 빠르게 밑으로 빠르게 패스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걸 몸에 이렇게 막 눈 감고 있을 정도로 몸에 막 기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달리면서 센터링 그죠? 달리면서 센터링 하는 거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 프리킥 같은 거 요번에 보니까 프리킥 물론 이렇게 정우영 선수였나 뭐 무회전킥 같은 거 하긴 하던데 전날 키커가 좀 없었죠 그죠? 조금 그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버리면 골을 누가 넣나요? 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다른 선수가 코너킥을 차야 손흥민 선수가 헤딩을 하든지 발로 차든지 집어넣을 텐데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을 차버리면 골을 누가 넣나요 도대체? 아니 미친 거죠 그죠? 도저히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뭐 한두 번 정도 본인이 찰 수는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야죠 그죠? 골키퍼 보고 코너킥을 차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미친 거죠 그죠? 근데 전담 키커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죠? 코너킥 잘 차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 육성을 해야 되고 근데 기본 훈련 긴 패스 짧은 패스 센터링 뭐 이런 거 기본 훈련을 정말 어릴 때 유스 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 기술을 배워야지. 일단 기본 기술이 안 돼. 아무 평가전 때 보면 센터링도 못해요. 그냥 못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 손흥민 선수가 답답하죠. 그죠? 그 토트넘 친구들이 센터링 날리던 수준이랑 한국 대표팀이 센터링 날리는 수준이랑 천지 차이니까 그죠? 줘야 될까? 뚜뚜에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근처라도 공을 떠가줘야 되는데 엄한 대처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그죠? 축구의 기본 스킬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육상이면 달리기 이렇게 스타트 하는 연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술 공부. 한국의 소위 말하는 운동권들, 운동권이라 그러는 게 좀 그렇겠죠.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그 레슬링 부가 있어가지고 레슬링 선수 있었는데 그 전술이나 이런 걸 안 해요. 공부를 거의. 계속 이렇게 훈련만 하죠. 몸으로 훈련하는 거 하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체력을 키우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축구는 전술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레슬링이 아니잖아요. 그죠? 축구는 공간을 이해하고 선수를 이쪽으로 빼면 이쪽 공간이 생기니까 내가 이쪽으로 공간이 생겼을 때 그쪽 공간에 들어가서 슈팅을 하거나 패스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어떤 이해력이 공간 능력, 공간 창출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친구 아니면 이 친구가 패스를 할지 이 친구가 슈팅을 할지 알고 미리 수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전술 공부. 요즘 좋지 않습니까? 요즘 그 옛날 같지 않아서 그 피파 온라인 게임 같은 거 이렇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제가 그 독일전 있기 전에 누가 이렇게 피파를 그 게임을 가상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에 돌려놨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던데 거기서 한국이 3대 0으로 졌거든요. 그 시뮬레이션에. 근데 전부 중앙 공격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피파 온라인의 그 선수 데이터는 실제로 그 선수들이 어떻게 공격을 많이 하는지 데이터를 뽑아서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죠. 게임하기 전에 상대 선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죠? 요즘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루트로 공격을 할 것인가, 그죠? 그게 그 보면 이렇게 지도 같은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리 코치진에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컴퓨터 잘하는 친구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그죠?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플러스 어떤 감각 같은 거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문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거. 요즘은 영상 자료도 많고 뭐 전문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물론 그걸 취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감독이겠지만 근데 자료가 되게 많아요, 그죠? 공부할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좀 그렇죠. 근데 연구를 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손흥민 선수를 600으로 놨다는 거 이건 거의 미친 짓이죠, 그죠? 그리고 전문성 있는 코치 영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 브라질의 삼바 축구에서 골 결정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 빗장 수비니까 이탈리아는 수비를 잘한다든지, 그죠? 뭐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원톱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잘한다든지, 그죠? 뭐 스페인 같은 티티타카 패스를 어떻게 잘한다든지, 그죠? 그 각 나라마다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전문성 있는 코치를 영입을 해서 선수들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 국가대표가 클럽팀화되게 된 거죠. 지금 그 유명한 그런 큰 리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리그들에서도 그런 식으로 선수를 뽑아요. 그러니까 원톱은 누가 잘하고, 미드필더는 어떤 나라 어떤 선수가 잘하고, 수비는 어떤 나라가 잘하고, 공격은 또 누가 잘하고, 원톱은 누가 잘하고, 치다를 누가 잘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 나라의 어떤 그 장점을 어떤 선수가 잘 할 경우 그 선수를 영입을 하는 거죠. 비싼 돈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선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국가대표는 영입을 못하니까 한국 선수들한테 그런 기술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전문성 있는 코치. 일단 한국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골 결정력을 키우는 거. 일단 그게 가장 시급하고, 골 결정력을 잘 만드는 그 코치. 제가 보기에는 브라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골 결정력은. 브라질 쪽이 제일 좋은 것 같고, 하여튼 그쪽 코치, 전문성 있는 코치들 영입을 해서 선수들한테, 국가대표들한테 기술 연수를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국내 리그 전체가 수준이 올라가는, 그죠? 국내 리그 전체 수준이 올라가고, 그 국제 성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식으로 단기 계획을 잡지 말고 길게 보고, 그죠? 길게 보고 플랜을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단기적인 성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외국에도 리빌딩을 하게 되면 최소한 월드컵 한두 번 정도는 날아가요. 그죠? 좋은 성적을 내려면 최소한 8년 이상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승하고 그 다음에 리빌딩을 해버리면, 그죠? 최소한 한 8년 정도는 걸려요. 최소한. 그러면 8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하면 26살 정도 되는 선수가 온다고 했을 때 지금 한 고등학교나 중학교 좀 되는 선수들이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친구들이 월드컵 나가면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너무 단기적인 안목에 치우치지 말고, 물론 비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거에 꿋꿋이 이겨내고 정상적인 플랜을 가지고 선수들을 꾸준히 육성하는 그런 축구가 되었으면 합니다.